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근성 있는 변호사님과 근성 있는 방송을. 응?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이 제목이 약간 퀴즈형인데 네. 어디에서 네. 두 글자입니다. 바람 나는 게 가장 지독한 바람이다. 어디에서 바람 나는 게 가장 장소예요? 정말 독해. 장소? 지독하게 바람이 나더라고. 어. 장소, 글쎄 뭐 장소일 수도 장소일 있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장소로 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아 맞아. 맞아요? 정답. 와 정답. 정답.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렇지, 직장, 회사. 네. 같은 회사에서 바람 나는 거. 그거 진짜 맞아요. 그거는 정말 정말 너무 어려운 깊게 바람 케이스예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어려운 거는 증거를 잡는 게 너무 어려워요. 증거 잡는 게. 둘이서 그냥 만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그냥 어깨 그렇죠, 툭툭 그렇죠. 쳐가지고 그렇죠. 잠깐 나와봐 해가지고 그렇죠. 뭐 계단 같은 비상계단. 데서 비상계단에서 막 하고 가니까 뭐래? 눈치 직장에서 다 할 수 있어. 무언가를 옛날에는, 하니까 그러니까 참 맞아요. 증거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숨을 곳도 많고 네. 이 회사 빌딩 안에 워낙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하로 가서 바로 그냥 주차장에서 바로 차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지하에서 또 차 안에서 예전에 또 네. 굉장히 치밀한 경우는 네네. 아무리 미행을 해도 쉽지 않은 게 차 안에서 다 해결하고 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네, 맞아요.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직장에서 바람난 경우는 굉장히 지독한 게 이제 거의 매일 만나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매일 만나는 거지. 네네네. 그리고 또 일적으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람이라는 게 그 육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건데 일반적인 바람이 이 직장은 일까지 결합이 된 거라는 얘기지. 근데 이 일이 결합이 되는 게 굉장히 이게 독하게 바람이 나요. 네. 일이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광의의 의미로 보면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같이 하거나 네. 아니면 여자를 또 끌어들이지. 네. 내가 하는 뭐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여기에 또 그 여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일적으로 또 같이 동업 비슷하게 하는 것도 끌어내기 굉장히 어렵고 네. 서로 의지가 된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직장에서의 어떤 상하관계나 이런 동료 관계에서 일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들어간 이 불륜이 일에 의지하는 게 더 중독성이 강하다. 네. 이 또한 또 이제 만약에 다 발각이 돼가지고 아내분이 정리해라 이러면 남편분이 그 여자 없으면 내 사업 그렇죠. 망한다. 맞아. 레파토리지. 이렇게 딱 레파토리입니다, 말하면 이거. 아내분이 또 거기에 약간 흔들려요. 그렇죠, 그 여자가 그렇죠. 실제로 많은 맞아, 일을 맞아. 하고 많이 실제로도 하고 도와주는 있고.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이 여자가 나가면은 또 회사가 휘청하면 또 휘청한다. 당장 가장이고 그렇죠, 생활비를 벌어다 줘야 되니까 네. 그게 어려울까봐 또 그렇죠. 알면서도 그렇죠. 약간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 가지, 그것도 또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지. 워낙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업 파트너, 이제 같이 일하는 거. 네. 이 여자 없으면은 안 된다. 이게 동업자. 네네네. 내가 여기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있잖아. 꼭 돈을 네. 좀 약간 벌긴 벌어 하는 거. 왜냐면 이 불륜이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를 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이 정말 이 신의 에너지를 나게 하기 때문에 돈도 잘 벌더라고. 또 둘이 미친 듯이 하니까 서로 완전 미쳐서 일을 하니까 일하는 것도 신나는 거지. 그렇죠. 난 이 여자 없으면 큰일 난다. 내 매출 반토막 난다. 이제 사업에서 유형. 또 두 번째는 이제 회사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자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뭐 이렇게 격리나 또는 네. 이렇게 직원 하나 딱 네, 두고 네, 네. 얘 없으면 회사 망한다. 네.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처 여직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다. 그 여자 없으면 큰일 난다. 맞아요. 이렇게 또 분류가 맞아요.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섞으면 절대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조언하죠. 아니 그러면 내가 뭐 자영업을 하건 사업을 하건 그 여자가 없어서 이게 휘청거려서 회사가 망할 정도면 그건 사업 자체가 이상한 사업이지. 맞아요. 불안정한 거죠. 그건 접어도 되는 사업이야. 그건 아예 하지 마. 아예 그냥 이참에 접어.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괜히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벌벌 떨지 마시고 더 큰 화가 돼요. 그거 절대 정리 안 한다고 직장에서 만난 경우는. 그래서 직장에서 만난 경우는 정리를 안 한다.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정리하기 어렵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런 거죠. 이제 직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글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힘들거든. 사실 뭐 여러 가지 사람 관계 일적으로도 힘들고 근데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 같은 존재인 거지. 이제 같은 동료 여직원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선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존재하는 한은 또는 이 남자가 존재하는 아내 바람의 경우 이 남자가 존재하는 한은 너무 오아시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출근한 맛이 안 나도
좋은 거지. 이제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출근하는 게 많죠. 신나서 가는 거죠. 네. 이 가서 이제 막막하게 또 가봤자 또 일도 근데 그 여자를 생각하면 미소가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미소를 띄면서 자꾸 출근하는 거 이거 의심해봐야 돼. 몇 가지 징후. 미소를 자꾸 띄어. 그렇네요. 진짜. 네. 그리고 몇 가지 징후가 있지. 또 이렇게 자꾸 특정 여자 얘기를 거론해. 뭐 김대리가 말이야. 저번에 경력으로 들어온 걔가 이상해. 그러면서 자꾸 비난도 좀 했다가 칭찬도 했다가 누구 하나를 자꾸 이렇게 거론해. 맞아요. 그거 거의 뭐 80% 이상 있다고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뭐 나쁜 그렇지. 험담을 하건 뭐 칭찬을 하건. 그렇죠. 네, 일단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이제 그 여자가 들어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꾸 회식 핑계로 늦어. 네. 갑자기 자꾸 늦어. 술 먹고 자꾸 늦고. 그것도 또 바람이 난 확률이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장에서는 일적으로까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금단 증상도 강하다. 정작 그렇게 쳐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지 직장. 직장을 못 나갈 정도로 정말 네.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진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까지도 막 못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휘청거리는 거거든. 네. 이제 정신적으로 의지를 워낙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 그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업에서 많이 엮인 사람들을 보면 남자들이 조금 의지를 진짜 많이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상간녀한테 맞아. 사업적으로도 약간 일하면서 힘든 거나 이런 것들을 털어놓으면서 얘기하고 또 힘든 부분들 또 여자들이 원래 여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막 그 꼼꼼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맡아서 해결해 주면서 이 사업에서 정말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남편분들이 하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상간녀 떼어내면 나도 죽고 내 회사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아내분이 상간녀를 떼놨기 때문에 그 회사가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고 내 사업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이렇게 사적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는 방향으로 맞아. 남편이 컨트롤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그냥 그 관계를 막 스스로 넘어갔다는 거는 자기가 그 위험성을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너무 경솔했던 거죠. 그렇죠. 경솔한 거지. 끼가 있는 거지 끼가 뭐. 있고. 끼의 유무지 뭐 모든 거는. 우리는 무슨 기승전 끼니까. 이거 좋다. 오늘의 사자성어. 기승전 끼야 우리는. 우리는 끼가 있고 없금에 달린 거야. 그렇죠. 아무리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사업가 정말 명망 있는 사업가들도 끼가 있으면 피는 거고 정말 맨날 뭐 불량하게 껄렁껄렁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사채업자 이런 거 있잖아. 아জ에 무슨 막 이렇게 다방에서 이렇게 커피 날라가지고 사장님 아싸 깜짝 싶으면서 옆에 야야 앉아봐 이러면서 막 있잖아. 아직 약간 창고 같은 데서 일하는 껄렁껄렁한 인간들도 사업한다고 하는 인간들도 끼가 없으면 바람은 안 핀다. 맞아요. 아무리 단둘이 있어도 끼다 모든 거는. 그래서 끼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돈도 좀 벌고 성공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대형 사고를 친다. 모든 쌓아올린 걸 다 무너뜨린다. 차라리 잃을 게 없으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일이 지장이 생기지는 않아요. 일은 대체가 되게 돼 있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면.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럼. 얼마든지 이제 대체할 수 있죠. 사람은 많고요. 근데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일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든 거야. 얘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분리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거지. 직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내분이 호깨롭게 와가지고 이제 회사 뒤집어 엎고 그래서 그 여자를 내쫓았어. 진짜 짐까지 싸서 나왔어. 그거는 이제 병원도 해당이 돼. 병원도 이제 의사들이 바람피는데 이제 뭐 성형외과 이제 저긴데 원장인데 피부과 원장인데 거기 이제 실장 같은 간조라 그래. 간호조무사. 하도 의사들 바람피는 걸 많이 봐가지고 간조랑 바람을 많이 펴. 간조가 나이가 어리거든. 간호조무사 또는 실장 성형외과 같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실장이랑 또 바람 많이 피는데 그걸 쳐냈어. 당장 나가. 그럼 또 꼼짝 못 깨갱하고 나가게. 그때 남편이면 굉장히 괴로워하거든. 고통스러워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게 그러면서 진료조차 못할 지경에 이른단 말이지. 그날은 휴진하고 이렇게 한다고. 왜냐면 그거는 정신적 고통 중독 금단 증상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는 그 고비만 넘기면 다시 돌아가요. 그런 대체할 만한 실장은 많고 간조는 많고 또 일할 격리도 많고 일할 사람 많어. 널린 게 다만 이 사람이 주관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 뿐이지 절대 속지 마시라. 맞아요.
또 막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 실장이 없어서 그 간조가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휘청여서 내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도 학교도 못 보내게 되고 뭐 생활비도 못 받는 거 아닌가 여기까지 가면 또 이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저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언해가지고 쳐낸 경우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힘들어하는 것 뿐이다. 맞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렇죠. 물론 그 여자가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또 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결국은 사회라는 건 체인지해도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잠깐 좀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 당장은. 그거를 떨쳐내자. 그리고 또 두 번째 힘든 거는 이제 이거죠. 협박하는 무리들이 있어. 특히 상간녀들이 협박을 보통 많이 하는데 같은 회사 상간녀 같은 경우는 직장에 내가 오히려 고발하겠다, 고소하겠다. 자기가 성폭행 당한 거다. 진짜 고소하는 경우 간혹 있더라고. 거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 증거가 무고죄로 나중에 다시 걸 수 있죠. 무고죄로 다시 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게 또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있다고. 남편의 그 밀접하게 지내다 보니까 남편의 어떤 비리를 그렇지. 잘 알고 있는 사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우, 비리, 그렇지. 그러면 남편의 비리를 내가 폭로하겠다라고 그렇지, 뭐 회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뭐 이거 자료 들고 특히 이제 그런 이제 뭐 가까이서 있었던 비서나 경리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비서 경리를 잘 뽑아야 돼. 이번에 우리 한 명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신입으로 뽑았어요. 신입으로. 신입 이게 좋아. 신입. 22살. 이제 막 졸업한 사람이. 신입이 어떤 면이 좋은 거예요? 신입이 좋아. 백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정말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사회에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꼭 그렇다고 경력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제 개인 그냥 신조입니다. 신입으로 한번 해보자. 쭉 신입부터 잘 가르치면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회사도 그 직원분들 처음에 들어오셔서 되게 열정적으로 하고 또 이게 약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분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화이팅 넘치고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키우면은 정말 내 식구가 오히려 될 확률도 크고 그렇다고 경력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또 한국 여직원 경력사원 연합회 또 이런 데 또 들고 가서 저 간디 저 새끼 저거 요즘 취직도 안 되는데 우리 경력사원들을 비하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 취향입니다. 신입부터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식구를 아예 만들고. 그래서 절대로 불가원 불가근 거리를 딱 둬야 되는 거지. 특히 이렇게 회사에 자금을 주무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하면서도 꼬투리 잡힐 일을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걔 건드리면 나 큰일 난다. 나를 봐서라도 네가 참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그냥 그렇다고 또 넘기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남편분이 그거는 부정행위랑 상관없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거니까 만약 진짜 횡령이나 이런 거 했으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죄값을 좀 치러야죠.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때려 맞을 수 있으니까 세금을 이제 갑자기 토해내고 막 때려 맞을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아까운 거지 않을 입장에서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조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본 사례가 없어. 협박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실행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된다. 신고한 건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자기도 자금을 만졌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약간 공범 비슷한 것도 있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아내분들은 이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내 남편 잘못한 거니까 정정당당하게 너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마음을 먹어야지 이 상황이 차차차차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얘기지만 우리 격리도 있고 우리도 이게 상납센터니까 저희 내담자분들 다 우리 주식회사 케어인로 이 계좌로 다 입금하거든요. 투명하게. 우린 투명하게 10% 세금 다 냅니다. 세금 엄청 내고 있어요. 국세청에서 상 받아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개인 계좌를 주거나 한다면 혹시 제가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직원이나 누구나 혹시 제가 시켜서 그래 절대 입금하지 케어앤론 글로 입금하십시오. 10% 세금률이 높아. 이게 왜냐면 지식 사업이기 때문에 높더라고. 10%더라고. 다 이렇게 그렇게. 갑자기 얘기가 좀 샜는데. 자, 어쨌든 회사에서 바람은 굉장히 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자르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절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극히 드물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협박은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실행에 당겨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죠. 그 협박에 넘어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뒀다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그만뒀다고 관계가 끝난 건 아니다. 뒤로 계속 만난다.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서 더
레이더망을 가동해가지고 이렇게 쳐야 된다. 네.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글, 제가 쓴 글도 있고 뭐 여러 사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